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이거 내렸었는데. 그래요. 아, 방금 제가 아주 나무색이 앉아가지고. 계좌번호에다가 주고 싶은데 나는 계좌번호에 중요한 사람 뭐냐면 말이 안 되잖아. 직할 모임에 아니, 그 부분이가 저도 안 가야 돼. 미쳐도 안 나있더라고. 왜 갈수록 사람들 없어? 이거 돈을 아. 자, 야, 소리 조금만 키워줘 봐봐. 내가 목소리가. 네. 자, 그 형 조금 안으로 들어오자. 경찰 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그 민노총도 아니고, 그렇지. 경찰 말 잘 들어야 돼. 안녕. 자, 여러분, 오늘 김기수 변호사님 업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큰 걸 맡겨놨어. 자, 야, 아니, 거기 있으면 어떡해. 아니, 좀 들어와 봐. 자, 어떻게 지난번 비 올 때보다 사람이 더 줄었어. 아, 참, 저 이재명 그거, 아, 그치. 야, 의자 더, 종철아 의자 더 갖다. 자,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2시부터 아마 본 회의에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의 저기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말아먹길 좀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뭐 그러면 체포되고 그러면 우리 속은 시원하겠지. 하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성격에는 지 살자고 다 똥난이 같은 애들 갖다 공천 주겠지. 그러면 이낙연을 비롯해서 문재인 꼴보기 싫은, 그 누구지? 이재명 꼴보기 싫은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찌지고 벗고 싸우겠지.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명 화이팅 한번 해줄까? 이재명 화이팅 하면 지금 신자유연대 김상진 뭐 직책이 뭐지? 대표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개딸들한테 포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막 가서 도와주고 싶어. 개딸들. 지난번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저쪽에서 어떤 애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앰프를 갖다 내 쪽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계속 들리면 안 그래도 내가 누가 말 시키면 헷갈리는데 그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에이씨 자, 오늘 되게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추석 전까지는 내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성일종 의원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일종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노력해 주시는 분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를 좀 낮췄고, 그리고 추석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뭐랄까 성일종 의원이 즉 인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일종 의원이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도 충분히 제 생각을 피력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공은 성일종 의원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아마 내심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저 대머리 새끼 한번 만나줬으니까 지가 알아서 되겠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누가 되더라도 짚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도 진상규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한데 지금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헌법 정문에 넣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일종 의원이 하태경은 오케이 하고 싶다 하라 그래.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하태경은 하라 그러고, 하태경은 에이 하라 그래.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 김규수 변호사님과 함께 5.18 정신, 난 그 정신 뭔지 모르겠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반대 국민운동본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김규수 변호사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원래 버스 다니는 데인가? 그래? 애들 많이 모였나 보네? 그래? 나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나 지금 양평 가야 되는데. 저기 가고 싶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일어나서 국민의례를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좀 뒤로 돌아보시면 애정의 국민의힘 당사가 보일 겁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서 계신 김에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 사람 없는 거 찍어서 뭐해? 그럼 각도 잘 해갖고 좀 많아 보이게 한 100명 정도 돼 보이게 그렇게 좀 해봐. 자, 돌아주세요. 이제 국민의례 끝났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는 성일종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성일종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자, 우리 구호를 2번씩만 해보자. 2번씩. 자,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하는 성일종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실 오늘 그래, 오케이, 개딸전 그래, 예, 저기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6주째 접어들고 있네요. 그치? 6주째 5주째인가? 에이, 헷갈려. 자, 뭐 6주라고 하자. 자, 저희들이 처음에는 성일종 의원이, 하태경 진짜 그렇다 치더라도 성일종 의원이 추진 본부 상임 대표를 맡았다는 소리 듣고 의아해했고,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 주변인들을 통해서 성일종 의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까더라도 까는 맛이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 일은 성일종 의원이 즉 뭐 누군가의 이제 꼬임에 빠져서 이것을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2021년도부터 성일종 의원은 5.18을 헌법에 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18 유공자법, 5.18 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5.18 문제에 앞장을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1대죠. 20대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이었나요? 변호사님. 이종명 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5.18의 역사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명했더니 그걸 가지고 쥐잡듯이 했던 것이 국민의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8을 갖다가 표와 연결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표만 된다면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게 용납이 되는 문제일까요? 표가 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정확한 역사를 남겨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석 전까지를 제가 생각하는 그 성일종 의원에 대한 기회,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김기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김기수 변호사님이 우리들한테 정말 상당히 고급 노예입니다. 자, 한 1000명분의 박수로 한번 김기수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기수입니다. 우리 집회에서 5.18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아본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5.18 관련해서 제가 쭉 해왔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7년 3월달인가 뭐 봄에 기억이 되는데, 그 정광용 씨하고 새누리당 창당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정광용 씨한테 5.18 가지고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그 창당대회 끝나고 내려오는 그 장충동에서 내려오는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새누리당과 별개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5.18 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분 이상이 오셨고, 그 당시에 구국동지의 이두호 회장님하고 우리 민중홍 그 탄기국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5.18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저녁에 탄생된 게 국본입니다. 국본이 그 자리에서 제가 운영하는 프리덤 뉴스 사무실에서 회의 결과 탄생이 됐던 게 국본이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혀 다른 일로 제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소송을 수임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1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소송을 3년 정도 대법원까지 했습니다. 했고, 유튜브에 그걸 올렸더니, 거의 한 달에 한 10,000뷰 이상씩 가서 그게 한 50만 뷰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했던 그 프리덤스 유튜브 채널은 제가 2021년도에 봄에 올렸던 우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뭐냐라는 그 유튜브 방송 글 가지고 그 발언 가지고 3,000개 정도의 동영상을 일거에 그냥 3,000개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던 유튜브 채널을 사전 경고도 없이 계정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은 5.18 관련돼서 너무 특별히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5.18을 이 하나의 그 정치 이슈로 떠올라서 그거를 이슈로 만든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런 요리도 잘해요, 저런 요리도 잘해요 라고 해서 제가 중국집에 취직하는 주방장이 취직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지. 주인이 중국집 주인이 메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지 주방장이 메뉴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도 그렇게 결정하고.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헌법에 은근슬쩍 넣어버리면 과거에 5.18이 지금의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이 법으로 먼저 규정이 됐어요. 5.18 민주화운동이다. 그래서 보상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법률도 만들고 그런데 진상조사는 지금 하고 있어. 또 그러겠죠? 5.18 진상조사를 먼저 해서 아 이게 민주화운동 맞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유공자를 가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유공이 있는데 국가 유공자처럼 대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예우를 해줘야죠. 그런데 진상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도 진상조사 중인데 안 돼 있어. 지금 5.18 진상조사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작년 상반기 보고서까지 확인해 보니까 5.18 유공자 심리하는 게 광주광역시에 위탁돼 있거든요. 국가사문대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사무로 인해서 생산된 문서를 진상규명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보내. 불과 뭐 몇 킬로바이트인가 몇 메가바이트 정도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너 때문에 국가사무를 일관을 못하냐. 지금 진상조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넣는다고 뒤에 있는 성일총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슬쩍 야합을 해가지고 5.18 헌법 수록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상돈 오상정 단장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5.18이 민주화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 아니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럼 5.18이 민주화운동이 무조건 그 헌법에 넣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 안 해보냐는 거예요. 좋은 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약장사들이 약을 파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 그럼 마구마구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역사가 들어간 나라는 역사가 많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가장 후진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한 헌법이에요. 북한 헌법은 김일성 왕가의 그런 항일 투쟁 역사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김일성 왕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있는 것도 빼내야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몇 년 동안 영국과 피 흘려가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단 한자도 후대들한테 내가 이렇게 싸웠노라고 헌법에 넣지 않았어요. 5.18을 갖다가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 현재 세대가
평생 미래 세대에 올라타서 미래 세대를 부려먹겠다는 그런 속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는 미래 세대한테 그냥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헌법에 넣는 헌법일수록 위험합니다. 역사는 법을 만들지만 역사가 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법에 들어가는 순간 나라가 전체주의가 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까워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인민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산과 계급을 뺀 걸 인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순간에 지금 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우리 특전사, 전사하신 그런 분들이 국민 대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운동으로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고 제가 취지문을 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국민운동본부에 모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취지문도 안 읽었는데 벌써 동참하신대.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을 오늘 선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우리는 5.18 5.18을 헌법에 넣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는 제발 좀 선진국 좀 되자. 있는 것 좀 빼고 선진국 좀 되자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정강에 보니까 4.19까지 넣은 거는 좀 이해를 한다 치자. 그런데 보니까 부마 사태도 넣고 뭐 대구 폭동, 대구 2.18도 넣고 그 다음에 5.18도 넣어놨더라고요. 최근 몇 년 전까지 5.18이 없었는데 은근슬쩍 넣어놨어. 저는 그걸 보고 이 정강이 민주당 정강인가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국민의힘당 정강이라면은 올림픽을 치러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했다든지 이런 영광된 역사를 정강에 넣어야지. 민주당도 아닌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이 정강을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5.18이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 정체성은 5.18로 오리엔팅이 되고, 국민들이 5.18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국민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 결성 관련 취지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합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고 국가 권력의 근거이자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입니다.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 확립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정말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법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과거 역사의 주인공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넣게 되면은 제대로 이해하는 폭을 좁히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를 화석화시켜서 헌법에 넣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로 가는 방향은 고착화됩니다. 미래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게 맡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가는 방향을 과거 세대가 헌법에 역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나가라! 라고 하는 꼰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5.18 헌법 수록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면피성으로 말이죠. 이런 5.18 문제를 슬쩍 건드리면서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이 사실은 각 정당마다 얄팍한 정치적 상수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 성일종,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갑자기 민주화 운동의 스타로 등장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30여 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누가 어떤 유공을 세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일종 의원 또 이하경 의원은 이런 헌법 수록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수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5.18은 역사로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고 오로지 정치로만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 다루겠다는 그런 정치적 술수입니다. 2021년 국회는 5.18 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5.18에 대해서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봉쇄했습니다. 광주지검이 관할권을 무시하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광주지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도 필요 없고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그런 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악법을 놔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악법을 떡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반응을 2년 동안
살펴보다가 이제 슬그머니 헌법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청년들을 광주지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을 을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 수록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요?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시대착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5.18 헌법 수록 반대하는 여론이 저는 최소한 50%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아무리 못 잡아도 10%는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총선에서 이 문제로 30명 이상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5.18 헌법 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18 헌법 수록 반대보다도 5.18 국민의힘당은 5.18 헌법 수록을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5.18을 좀 알리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관련 유공자 선정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속히 이관하는 일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이 악법을 철회하는 법안을 먼저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동참도 환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5.18 헌법 수록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물함공밖에 안 되냐?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본인이 지난번에도 붕괴를 해서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하고 보니까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오면 오해할 것 같다고 그러자 그래서 와서 나 사실 이렇다고 그러고 가셨네. 예, 맞습니다. 괜히 사서 책 잡힐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기소 변호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 5.18 그러니까 5.18 특별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역사왜곡 처벌법이죠. 거기와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실제로 때리기 위해서 광주시가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와 김기수 변호사 그 다음에 유성수 변호사 해서 저희가 그 3명에게 우리가 총 12명 중에서 지금 3명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이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광주지검에서는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광주지검에서 어떻게 다룰지 한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본인들도 앞다리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담당 검사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률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 운동본부에 동참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고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죄를 짓는 일인지 지금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도 한창 논쟁 중인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중인 이것을 다른 곳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이렇게 앞장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이건 제가 추석 전까지는 내가 심한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공은 성일종 의원한테 가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계시는 우리 동지도 지금 똑같은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오단자 언제 가야 되지 내가? 막 이래요. 거기를 지금 우리 그 음양차 세대가 돌아다니잖아요. 태안하고 서산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0일 전후해서 법조인들이 이 5.18 헌법 수록 추진과 관련되어서 세미나를 열기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젠장 육군제 운동 언제 할지 참 깝깝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김규수 변호사가 여기서 좀 앞장서서 지금 열심히 법조인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했다가는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합류하는 변호사분들이 나름대로 잠시만 형 그것 좀 틀어주세요. 가도방송. 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 성일종 상임 대표님, 도대체 5.18 정신이 뭔데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겁니까? 서산 태안 시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문 사거리에 5,000종이 넘는 총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군 부대에서 탈취한 장갑차를 타고 도심을 휘젓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군경이 멍하니 손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시위대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무장한 시위대를 진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엄군의 전남도청 첫 발표가 있기 전 광주는 이미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핀처페터 관련 KBS 다큐에는 시위대가 화요일 저녁 경찰서를 점령하였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총격전이 더 격해졌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첫 발표는 그 다음날인 21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카이빈 자동소총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산재한 약 40여 개의 무기고에서 약 4시간 만에 5,400여 정을 탈취한 것이고 시위대는 계엄군 24단과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70여 대의 장갑차와 군용 트럭, 버스까지 탈취하였습니다. 당시의 국도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드물던 시기였지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시민군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5.18 발생 2달 전 일본 통일일보는 80년 봄 북한에서 다수의 무장 게릴라가 난파하여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하고 인민 봉기를 주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통일일보는 쪽집게 무당입니까? 북한이 1982년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 이름이었고 나라 전체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에게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런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5.18 당시 일어났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구성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무기고와 군부대를 습격하여 총기와 장갑차를 탈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전남도청에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지, 광주 MBC 방화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간첩과 비전향 장기수가 수용된 광주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식 운운하기 전에 5.18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서산태안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5.18 정식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노력하려면 국민의힘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십시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성일종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거는 법조인들이 앞단 나서줘야 돼요. 저희들은 이 광장, 그 다음에 여론을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면 법조인들이 왜 이게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법률가답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일종 의원의 이 행위는 본인의 정치 생명에 악수를 둔 겁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은 당신이 나를 오상종으로 한번 만났으니까 그래 적당히 내가 한번 만나줬으니까 오상종이 그냥 가뭄의 영광으로 알고 알아서 기겠지 생각할 겁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을 성일종 의원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백날 주변에서 전화해봐야 CR도 안 먹힙니다. 나 깜짝 놀랐어.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아니 그분도 성일종 의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됐어 그랬어. 자, 어쨌든 이번 성일종 의원이 쏘아 올린 이 5.18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것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 국민의힘 우리는 5.18 정신이 뭔지 잘 모르지만 당신들이 한다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찬성. 그러나 그 전제적인 조건이 있지.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고 그 공적 조서를 보면 전남도청 다이너마이트 누가 설치했는지 광주교도소 습격 누가 했는지 등등의 공적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설마 무기고 습격하는데 혼자 갔겠어? 광주교도소 습격하는데 5차례 집요하게 습격하는데 혼자 갔겠어? 자, 그렇다면 곱하기 설마 계엄군 24단 습격하는데 혼자 했겠냐고. 자, 그러면 그 많은 유공자들 중에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내가 누구랑 이걸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 자, 그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가 MBC 방화했어. 자, 이거 우리 유공자로 인정해주자. 국민들 마음에 이런 전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안돼 그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안돼. 이게 대다수면 헌법 전제적인 조건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몰아가고,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잠깐, 10월 10일, 아직 2주 남았네. 예, 아,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가지고. 아, 이게 제가 지금, 노원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송을 당해가지고, 저 지금 삐뚤어졌어. 거꾸로 됐어. 자, 어쨌든 잠깐만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성일종 의원이 살려준 이 불씨를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저는 김기수 변호사님과 함께 더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서 법조인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5.18이 민주화가 아니다, 그 논쟁을 하게 되면 참여할 변호사들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과연 이 진행 중인 역사를 헌법 정문에 넣는 것이 법률가의 입장에서 맞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속속 참여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일일이 제가 전화통화는 못했지만 저희 고급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 그 병원 됐어 막 그럴 거야. 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철규 의원한테 공개 질의한 게 일주일 됐습니다.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그럼 2주가 되죠. 추석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철규 의원 쪽에다가 전화를 해볼 겁니다. 그걸 회신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 혹은 당의 입장은 뭐냐. 자, 추석 전이라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넓은 아령으로 제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공개 질의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가? 2021년 5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소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문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귀당 소속의 성일종 의원, 그 성일종 의원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 상임 대표로 수락했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위해 9월부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대한민국당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을 법적 효력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5.18에 대한 정당성 의문이나 의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법적으로 차단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인지 의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것으로도 부족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이니까 많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개헌군의 전남도청 첫 발표가 있기 전 광주는 이미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처페터 관련 KBS 다큐에는 시위대가 화요일 저녁 경찰서를 점령하였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총격전이 더 격해졌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개헌군의 전남도청 첫 발표는 그 다음 날인 21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의 사건 일지를 보면 시위대가 들고 있던 칼빈 자동 소총은 전남 지역 17개 시군에 산지한 약 40여 개 무기고에서 약 4시간 만에 5,410정을 탈취한 것이었고, 시위대는 개헌군 24장과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70여 대의 장갑차, 군용트럭, 버스까지 탈취하였습니다. 당시 국도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드물던 시기였지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시민군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5.18 발생 2달 전 일본 통일부는 80년 봄 북한에서 다수의 무장 게릴라가 난파하여 자발적인 의혹대로 위장하고 인민 봉기를 주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통일부는 쪽집게 무당입니까? 북한이 1982년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는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듬해였고 나라 전체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에게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구성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무기과 군부대를 습격하여 총기와 장갑차를 탈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은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전남 도청에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지, 광주 MBC 방화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간첩과 빈천양 장기수가 수용된 광주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44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5.18 유공자는 왜 해마다 자꾸만 늘어나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의혹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 의혹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런 광주 5.18을 헌법정문에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포함시키려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세대에게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러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불법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5.18 정신이 헌법에 포함되는 순간 불법 폭력이 정당화되고 합법화가 됩니다. 2022년 성일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까지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우파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왜 좌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우파 유권자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배신감마저 듭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이 승인해주는 5.18 유공자, 조폭도 인후 보정하면 유공자가 되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불합리적인 요소를 막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감시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 당의 정책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의 공기 마시지 못했을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위대한 정신. 저희 당은 이 위대한 민주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꽃을 활짝 피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계승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반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성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짓밟고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까? 5.18에 대해 성일종 의원이 표명한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성일종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까? 성일종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귀 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공격해서 되겠느냐.
한 의석수가 아쉬운데 성일종 의원을 공격해서 되겠느냐? 이게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너 같은 짓을 한다면 올바르게 잡아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지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서산 지역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득이 저 혼자서 떠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이게 정말 누구한테나 마이크를 줄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의 어떤 당직이라든지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뜻 이 자리에, 별것도 아닌 이 자리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우리가 틀이 운동본부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각자 역할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은 저 혼자 떠들고, 그리고 법조인들하고 세팅이 되면 아마 법조인들도 여기 위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토론회일까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아무나 진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여기 연단위에 올라올 사람 없다고 아무나 불렀다가 나중에 제가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혐의 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서 불러다니는 일을 일단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오단장이 오해할까봐 왔다고, 이분도 어떤 위치를 맡고 있는데 지난주 하도 열받아서 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최대한 우리가 영악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 천안에서 오시고 지금 그러셨는데 오시고 계셨는데 우리 진짜 2018년도부터 전라도 광주를 그렇게 다녔던 우리 멤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난 그 주 해서 2주 동안은 저희가 공식 행사를 없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희가 검수 완박 때문에 그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소송 걸어난 게 다음 주 26일이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1년 동안 그 간단한 사건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저희가 그 박주현 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것만 저희가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2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진짜 시간 쪽에서 이 광장에 나오고 어쩌면 당신들이 어쩌면 손자 손녀들에게 아니면 자제분들에게 용돈 받아서 그걸로 후원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그리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도 전해 듣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저희가 그나마 추려서 일하는 팀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6분이 이번에 책을 공동 저자로 책을 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홀에서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 다 계획이 있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계획을 지난 3,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원래는 국회에서 하려고 했더니 국회에서는 출판 기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 웹포스터를 뿌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영풍 기자, 이영풍 기자,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는 박소영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기도 하죠. 박소영 대표, 그리고 전혜성 대표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주변에서 노력해주고 있는데 청년포럼 시작에 이효령 공동대표, 그 다음 한 명이 잠깐만 내가 잠을 못 잤거든. 바보가 됐나 못해.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놓쳤다. 도태호 변호사님. 제가 밤새 오늘 한숨을 못 잤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공동 저자로 해서 이번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제 역할은 시다발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10월 6일 그날 이제 오후 4시입니다. 그때 상암동에서 많은 분들이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투쟁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몇 시지? 잠깐만. 자, 여러분 한번 9월을 한번 외쳐. 자, 일어나 볼까요? 사실 내가 꼬라지가 나왔고 지난주에 여기 사고 있는데 자꾸 떠들어가지고 저쪽에서,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이 뒤에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 위에다가 우리 스타렉스 올리는 것처럼 앵글을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내가 이 나팔 같은 거를 사왔어. 그래갖고 그 10m 선을 따가고 여기 위에 올리려고 했더니 트럭 여기 높이하고 여기가 너무 높아. 내 앵글이 맞지가 않아. 다시 사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더니 오늘 안 오네. 안 오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고급 유머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가 제발 부결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기를 한번 기대해보면 말아먹기를 제가 이재명을 쫓아다닌 지가 2018년도였습니다. 분당경찰서 첫 출석할 때 그 앞에서 그렇게 내 친구랑 그렇게 까불었었는데 걔 정치적으로 살아나면 저 죽어요, 진짜.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5.18입니다. 아직도 정의가지 않고 진행 중인 5.18을, 그 역사를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이런 자는 공부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들이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하는 성일종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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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가 2주, 그러니까 둘째 주, 10월 둘째 주부터 공식적인 행사를 또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6일 상암동에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자. 예? 오십시오. 네. 이것을 따가면 되지. 자, 서봐봐. 자,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언니 옆에 올라가 있지 말고 여기 앉아. 나도 좀 언니 옆에 앉아보자. 오라버니 옆에 가. 오라버니 옆에. 엄마 말씀해야 돼. 집에 쫓겨나. 쫓겨나면 밥 안 줘. 밥 안 해줘. 자, 날봐.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뭐, 한번 나와도 그만 안 기다려. 너무 시원하다고 더 시큰둥하고 선물 받은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자리라도 채워야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기다리세요. 기다려. 저 앞에만. 자, 오른손 찍어.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라. 성일종은 잠깐.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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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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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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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이거 때문에 안 나올래. 너무 싫어. 어머니 태극기 지 얼마 안 됐구나. 이거 벌써 7년 전부터 아유, 불었어. 옛날부터 내가 못하겠지. 7년 전부터 불어. 이것도 오늘 선물 받은 거야. 사진도 좀 이걸 보내줘요. 부르라고. 누가 선물을 선물아. 나 그러면 나 내가 이거 못 불게 하면 안 와 여기. 형.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이쪽 사람 피해가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지. 나는 반성해, 반성. 자장가로 들려. 시끄러. 이거 잠깐만 내가 방송 끄고. 스트리밍 하면 내가 해서 나와야지. 보상 좀 못 부르는데 못 풀어. 나와서 풀어, 나와서. 네, 아기 빗방울님, SM님, 이거 불러오는데. 네, 아이고 이게 욕 같다. 그다음에 빈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뒷정리를 해야 돼서 방송을 먼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누구였지?